어제 신당 창당을 선언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오늘부터 창당 작업에 착수합니다. 새누리당은 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진 야권 연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면서도 신당 창당에 대한 여론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김웅래 기자. 네, 김웅래입니다. 네, 우선 민주당 소식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단어가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갑작스럽게 신당 창당 발표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민주당 내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신당 창당 발표가 있기까지 민주당에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 절차만 거쳤습니다. 물론 상임 고문단과 중진 의원 등에게 내용이 공지되기는 했지만 아직 당내 개별 의원들에게 의견을 묻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민주당은 오늘 오전 10시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당내 의견을 수렴합니다. 현재까지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체적으로 이번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대표적으로 대선 후보를 지낸 문재인 의원 측은 신당 창당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 공감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손학규 상임고문도 야권 분열에 대한 유권자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통합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대다수도 이번 신당 창당 선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반발 기류도 일부 감지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번 발표가 있기까지의 논의 과정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창당 논의가 비공개로 진행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야권 통합이라는 명분 자체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는 분위기입니다. 네, 새정치연합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오늘 최종 추인 절차가 진행이 되죠? 그렇습니다. 새정치연합 역시 신당 창당에 대해 아직 최고 의결 기구의 추인 절차를 밟지는 않았습니다. 어제까지 진행된 회의체는 공동위원장단 회의와 팀장 회의입니다. 두 회의체에서 이번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오늘 오후 3시에 최고 의결 기구인 중앙운영위원회의를 열어 신당 창당안에 대한 최종 추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서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은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신당 창당을 전격적으로 결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추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전체 중앙운영위원 27명 가운데 절반이 참석해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최종 의결이 이루어집니다. 새정치연합에서도 두 회의체를 통해 이미 합의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최종 추인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당 창당 결정이 워낙 급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하지 못한 점은 넘어야 할 산입니다. 새정치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사들 대부분이 기존 정치권의 부름을 뿌리치고 합류했거나 소속 정당을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번 결정에 다소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새정치연합의 창당 실무 준비를 이끌어오던 김성식 공동위원장은 새정치의 뜻을 잃지 않는다면 통합도 나름 길이 될 수 있겠지만 어느 길이 절대선인지 가늠할 능력조차 이제 자신에게 남아있지 않다면서 신당에 합류하지 않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혔습니다. 다만 어제 오후부터 연락이 되지 않았던 윤여준 의장은 앞으로 정치 혁신을 위한 과정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고 오늘 중앙운영위원회의에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렇게 각자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이 되고요. 그럼 이 별도로 본격적인 창당 작업 병행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미 어제 실무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신당 창당 선언 이후 곧바로 양측은 정무기획단을 구성해서 창당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민병두 최원식 의원과 박용진 홍보위원장이, 새정치연합에서는 송우창 의원과 금태섭 대변인, 박인복 홍보팀장이 참여해서 향후 일정과 공식 메시지 등을 준비했습니다. 이에 오늘은 신당 추진단을 구성해 본격 가동할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인사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양측에서 각각 중량감 있는 인사 3명씩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당 추진단은 앞으로 6.4 지방선거 참여를 목표로 이번 달 말까지 정강정책 마련 등 창당 작업을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신당의 지도체제 형태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지만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했을 때 당분간 공동 대표체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수 의원들도 그렇고요. 취재기자들도 갑작스럽게 알 정도로 어제 신당 창당 발표가 워낙 갑작스러웠기 때문에 이 배경이나 과정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네, 신당 창당 논의는 최근 사흘 동안 진행됐습니다. 물론 모두 극비리였습니다.
취재진은 물론 소속 의원들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우선 논의의 발판이 마련된 건 지난달 28일이었습니다. 이날은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초선거 공천 폐지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 이른바 데드라인이었습니다. 이날 김 대표는 본회의 도중에 갑자기 당 최고위원들을 근처 호텔로 불러 모았습니다. 무공천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한 자리였는데 한 명 정도를 빼고는 무공천 주장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김 대표는 안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한발 진전된 제안을 내놨습니다. 최고위에서 공천 폐지를 결정했으니 힘을 합쳐 공약 파기 세력과 싸우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김 대표와 안 위원장은 이 같은 제안을 바탕으로 3일절에 다시 만나서 어제 새벽까지 논의를 이어갔고 결국 신당 창당 합의에까지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제 신당 창당 발표 당시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위원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대선 때의 거짓말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고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차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거짓의 정치를 심판하고 약속의 정치를 정초하기 위해 양측의 힘을 합쳐 신당을 창당하기로 양측은 가장 이른 시일 내에 새 정치를 위한 신당 창당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7년 정권 교체를 실현한다. 신당은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약속을 이행하고 한국 정치의 고질적 병폐를 타파하기 위해 정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자, 이에 대해 새누리당의 대응이 궁금한데요. 새누리당의 반응 어땠습니까? 네, 새누리당은 선거를 앞두고 정치 뒷거래가 이루어졌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선거 승리만을 위한 전형적인 야권 연대로 전무후무한 최악의 정치 뒷거래라고 폄하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선거철만 돌아오면 자존심까지 내던지며 야권 연대를 하는 구태 정치의 모습을 또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립갱생이 불가능한 급조된 신생 정당과 야권 짝짓기라면 무엇이든지 내던지는 제1야당과의 야합으로 진작부터 예상됐던 정치 시나리오입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이 야권 짝짓기를 위해서라면 민주당 본연의 어떤 가치도 자존심도 내던지는 구태 정치의 모습을 또다시 재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를 향해서는 공천제 유지 쪽으로 선회하는 듯 하더니 결국 안철수 위원장의 협박에 못 이겨 무공천에 이어 연대까지 결정한 무책임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 정치를 포기한 데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 혹시라도 두 진영이 단일 후보를 낸다면 이는 지방선거 무공천을 계기로 야합한 세력들이 국민을 속이는 꼼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내 중진으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정몽준 의원의 말입니다. 야당이 선거에서 불리함을 느끼고 한 일로 보이면서 국민에 대한 도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핵심은 지방선거에서 자리를 서로 논아갖자는 것이 핵심으로 보입니다. 안철수 의원의 새 정치라는 것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환멸이 더 커질 것 같아서 걱정도 됩니다. 이처럼 표면적으로는 야권 연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다소 당황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벌어진 일이기 때문인데요. 일단 수도권이나 부산 등에서 당장 야권 연대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새누리당은 여론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연대의 효과를 최대한 반감시키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는 야권 연대의 빌미가 된 기초선거 공천 유지에 대한 반발 기류도 읽혀지고 있습니다. 당내 중진인 이재호 의원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야권이 무공천을 결정한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공천제 유지를 고수하고 있는 건 스스로 대선 공약을 파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김웅래 기자도 말했듯이 이번 신당 창당 선언으로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여부가 또다시 정치권의 핵으로 부상했는데요. 새누리당은 어떻습니까? 이 공천자 유지 방침에는 변함이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천제 유지 방침에 전혀 변화가 없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야권이 무공천을 계기로 연대를 했다고 해서 새누리당의 기존 방침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새누리당은 이어 상향식 공천을 통해 공천권을 유권자에게 돌려주는 공천혁명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새누리당은 이미 지난달 25일 상임 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공천제 유지를 확정했습니다. 오는 6.4 지방선거 후보 공천부터 상향식 공천을 원칙으로 하되 제한적인 전략 공천을 병행하기로 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겁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실무회의를 열어 실질적인 상향식 공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섭니다. 공천위 관계자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공천 신청 접수를 앞두고 오늘 회의를 통해 공천제를 유지하면서도 유권자들에게 실질적으로 공천권을 돌려주는 진정한 공천 개혁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번 야권연합 아무래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일이라서 이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을 텐데요. 수도권과 부산이 특히 관심입니다. 이제 후보군들의 윤곽도 점점 명확해지고 있는데요. 야권 연대,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 취재기자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야권 연대가 이 야권의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아직 판단하기에는 이릅니다. 다만 기존의 여론조사 결과만을 놓고 볼 때는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장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최근 여론조사에서 3자 구도일 때와 양자 구도일 때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3자 구도일 때는 새누리당이 우세였지만 야권 단일화로 양자 구도가 되면 야권이 오차범위 안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현재 새누리당에서는 이해훈 최고위원이 예비후보 등록에 이어 7선의 정몽준 의원이 어제 출마 선언을 했고 김황식 전 총리도 오는 14일에 귀국해 출마 여부에 대한 뜻을 밝힐 예정입니다. 반면 야권에서는 신당 창당 결정으로 박원순 현 시장의 단독 출마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경기지사와 부산시장 선거도 예측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남경필 의원의 등판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세가 예상됐지만 출마를 고심하던 김상곤 교육감이 야권 연대를 계기로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고 이 전형적인 여당 텃밭으로 평가되는 부산에서도 비교적 입지가 확고한 오고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오늘 안철수 위원장을 만나기로 해 신당 후보로 출마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결국 큰 변수가 없는 한 양자 구도로 선거가 치러지게 되면서 새누리당으로서는 야권 분열로 인한 반사 이익을 기대할 수 없게 돼 지방선거 총 동원령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야권 역시 단일화의 효과를 극대화해 표를 모으기 위해서는 통합 과정에서의 파열음을 최소화하고 통합으로 인한 이탈표를 막아야 하는 문제를 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웅래입니다.